치주질환은 치주염, 잇몸병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바람이 불면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여 예전에는 풍치라고 불렸습니다. 치주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 즉 잇몸과 입뿌리가 들어있는 잇몸뼈에 병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치주질환이 진행되면 잇몸뼈가 흡수되어 이가 흔들리고 결국은 이가 빠지는 심각한 질환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병인 치주질환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발병하면 참기 어려운 통증을 동반하는 충치와는 다르게 병이 상당히 진행되어도 환자분들이 느낄 수 있는 자각 증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가 빠지기 직전에 약간 이가 시리다거나 고름이 나온다거나 하는 정도입니다. 따라서 아주 예민한 환자가 아닌 경우는 말기 상태가 되어 치주과 의사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 치과에 내원하시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몇 개의 치아에서만 발병하는 충치와는 다르게 치주질환은 일단 발병이 되면 28개 거의 모든 치아에서 한꺼번에 발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치아가 이상하여 치과에 갔더니 모든 치아를 다 뽑고 틀니를 하라는 경우는 대부분 치주질환에 의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심각한 상태를 초래하는 치주질환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요즘은 광고 매체를 통해서 환자분들도 프라그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프라그는 우리말로는 치태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세균의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1mg의 프라그 내에는 적어도 수억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억 마리의 세균이 존재하며 세균의 종류는 300여 가지나 됩니다. 바로 이러한 세균들이 이와 잇몸 사이에 살면서 여러 가지 독성을 잇몸 내에 주입함으로써 잇몸에 염증이 일어나게 하며 그 염증의 결과 잇몸뼈가 녹아내려 결국은 이가 빠지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흔히 치석이 잇몸병의 원인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 치석은 치태가 쌓여 석회화되어 단단하게 굳어 치아에 붙어있는 것으로 치주질환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며 치석의 표면에는 항상 살아있는 세균인 치태가 붙어 있으므로 스케일링에 의하여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치주질환의 원인이 세균이라는 사실이 명백하므로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또한 확실합니다. 즉, 이와 잇몸 사이에 세균을 제거하고 더 이상 세균이 침착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습득하여 철저히 세균을 제거하는 길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치주과 의사를 만나 치주 치료를 받으셔도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성실히 하지 않는다면 치주질환은 100% 재발되는 질환입니다. 그러면 치주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들은 우리 눈에 보일까요? 불행하게도 특수한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지 않으면 육안으로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염색을 하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세균들은 이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와 치아와 치아 사이에 대부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칫솔질을 하실 때 어느 부위를 닦아야 할지는 명백한 것이지요. 즉, 이와 잇몸이 만나는 부위와 이와 이 사이를 잘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러한 부위를 잘 닦기 위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칫솔을 잡고 치아 뿌리가 존재하는 방향과 약 45도가 되도록 이와 잇몸이 만나는 위치에 칫솔모의 끝부분이 닿도록 갖다 댑니다. 즉, 칫솔모가 잇몸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안쪽에 한 줄만이 잇몸 안으로 들어간다는 기분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사항 중에 하나는 칫솔모가 치아의 교환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칫솔을 사용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칫솔이 양쪽으로 갈라져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환면은 나중에 따로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칫솔을 어떤 위치에 어떻게 갖다 대는가를 알면 칫솔질의 반 이상을 배우신 것이 되겠습니다.
칫솔을 올바른 위치에 갖다 대신 후에는 칫솔을 짧게 진동시켜 이를 닦아야 합니다. 즉, 전동 칫솔의 이치와 같습니다. 이 부분이 배우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한 부위를 대략 20회 정도 닦습니다. 그 후 다른 부위로 이동하여 닦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닦아야 할 부위가 40군데입니다. 한 부위를 20회의 진동을 주어 전체 40군데를 닦으시려면 800번의 진동을 주셔야 합니다. 1초에 2번의 진동을 하신다면 400초 정도의 시간 동안 칫솔질을 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칫솔질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통상적인 칫솔질만으로는 치아 사이사이나 치아의 혀쪽면까지 완벽하게 닦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보조기구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실은 잇몸이 비교적 건강하여 치아 사이에 잇몸이 온전히 존재하는 경우에 치아와 치아 사이의 치면에 존재하는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우선 ICU 치실을 적당한 크기로 끊어 사용합니다. 양손을 검지에 감아서 치아 사이를 닦을 준비를 합니다. 그 후 보시는 것처럼 치실을 치아 면을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방법이 효과적이며 치아의 양쪽 면을 모두 닦아야 합니다. 치주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녹아내려 치아 뿌리가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아 뿌리는 옆면이 오목하여 그림과 같이 치실이 닿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치간 칫솔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ICU 치간 칫솔을 사용하실 때에는 철사 부위가 아닌 플라스틱 부위를 구부리셔야 부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치간 칫솔의 선택은 치아 사이에 집어넣을 때 약간의 저항감을 느끼는 상태가 가장 적절한 사이즈입니다. 잇몸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용합니다. 바깥쪽에서 입 안쪽으로, 입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시행합니다.